국힘이 참패할 거다. 국민의힘이 참패할 거다. 저주를 퍼붓는 친한계. 배현진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서는 예수님이 나오다 안 돼. 이런 말까지. 어쨌든 한동훈은 제명이 돼서 당 사람이 아니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은 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현진 당권 1년 정지됐다가 법원에 가처분 인용을 해서 다시 이제 회복을 했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게 가처분이지 본안이 아닙니다. 본안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징계가 유효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민주당과 마치 경쟁이다 하듯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결국 져라 참패해라, 깨져라, 완전히 폭삭 망해라. 그 안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동훈에게 기회가 오고, 그러면 한동훈이 당권을 잡으면은 자기들은 다음에 그 자리에 또 국회의원 배치단다. 배현진 같은 경우는 송파 공천만 받으면 당선됐는데니까는. 그러니까 한동훈이 당권을 잡으면은 자기는 또 배치단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배현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원래 이준석 지도부에서 최고위원 하면서 그렇게 가깝게 이렇게 이준석 체제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 다음에 홍준표한테 갔다가 또 홍준표가 완전히 결별을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거기 인수위 대변인인가도 했었죠. 그리고 또 한동훈이 나타나니까 한동훈 쪽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 편한 총파에서 지금 2번 국회의원을 하는 거죠. 그런 본인의 정치적인 이속을 챙기느라고 하는지 몰라도 저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도 안 돼. 그러니까는 한동훈이 다시 복귀를 하고, 자기가 국회의원이 또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깨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김부겸,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김부겸 말씀을 드렸는데, 김부겸이 확실하게 대구시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앞으로 상황이 변할 거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 모든 상황을 다 깔아뭉개버리고 김부겸이 대구시장이 되는 것 딱 하나죠. 3자 대결. 지금 트루프된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 빠르면 내일 탈당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김부겸 나오고 주호영 무소속 나오고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든 나오면은 김부겸이 무조건 되죠. 그 상황에서는. 완전히 보수표가 2개로 쫙 쪼개지고 아마 투표하러도 가기도 싫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그 상황이 지금 상당히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 주호영 부의장이 공천관리위원회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오늘이나 아마 내일 중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은 예비 경선 일정 자체가 또 차질을 빚게 되겠죠. 그리고 인용되지 않으면은 주호영 부의장은 지금 무소속 출마에 나선다. 그리고 이게 인용이 될지 안 될지 지금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무소속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주호영 부의장 쪽에 많은 사람들과 취재도 하고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만은 탈당하고 나서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한다. 참모들 중에서는 일부는 좀 이렇게 말리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호영 본인이 지금 분기팅천해가지고 무조건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상당히 격앙됐다. 그래서 무조건 던지고 나간다. 그런 태세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벼랑 끝 전술일 수도 있습니다. 벼랑 끝 전술. 뭐냐면은 아직 가처분 신청도 하고 다시 이제 재구를 해달라. 이렇게 장동영 대표에게도 이야기하고 이정현 공관위원장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나를 다시
컷오프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은 내 정말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일종의 해방을 놔버릴 거야. 해방을 놓을 거야.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용도일 수도 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런 상황이 관찰이 안 됐으면은 이제 물러서가지고 다시 그냥 국회의원으로 할 거냐. 그래서 나중에 지금 뭐 6선이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어려워진 대구시장 경선을 본인이 최다선 중진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누가 후보가 되든 거기에 지원을 해서 할 거냐. 그래서 그 다음에 본인이 또 국회에서 계속 있는 그 길을 모색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지금 분기탱천한 것처럼 그냥 던져버리고 무소속으로 나갈 것이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내일 탈당한다는 이야기까지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되면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죠. 계속 그렇게 나가라 부추기는 사람. 무소속 나가야 돼. 야, 그러고도 참어? 장동혁한테 당했잖아. 뒤통수 맞았잖아. 나가서 던지고 무소속으로 나가. 그러면 이제 대구가 날아가는데, 그렇게 나가 하는 쪽이 소위 우파라고 자칭을 하는 친한계입니다. 친한계. 그래서 그 연대설에 나오는 거죠. 주한 연대설, 주호영하고 한동훈 연대설. 제가 추한 연대설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정말 추하다. 그렇게까지 부추기 위해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주호영만 낙동강으로 해야 된다. 대구시장은 민주당에게 가져가고 그 주호영이 던져놓고 나온 수성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려서 그게 한동훈이 당선되면은 한동훈은 금배지 죽고 민주당은 대구시장 가져가고 주호영은 낙동강으로 해야 되고 그 상황 눈에 뻔히 보이죠. 그런데 저도 정치권에서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은 자기 문제가 딱 눈앞에 닥치면 제대로 판단을 못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희한해요. 그것이 주호영이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부추기죠. 당신 무소속 그 대구시장에도 당신 돼. 이런 이야기가 오늘 친한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뭘 들었냐 하면은 오늘 친한계에서 당신 나가도 당신 돼. 무소속 나가도 하면서 대구에서 그런 적이 있어. 무소속 대구시장이 된 적이 있어 하면서 언제 거를 예로 들었냐 하면은 1995년 거 30년 전 이야기죠. 30년 전. 저도 그때 영남일보 소속으로 당시 취재를 했습니다. 그때 뭐였냐 하면은 문희갑 대구 분들은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문희갑 의원이 그때 그 국회의원도 하고 했는데 정호영 의원하고 그때 막 알력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문희갑 전 시장이 그때 정호영하고 그 알력이 있는 과정에서 당을 그때 탈당을 했습니다. 민자당을 탈당을 했는데 그때 선거가 제1회 지방선거가 치러졌죠. 그때 문희갑이 상당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민자당하고 알력이 있어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당선이 됐습니다. 무소속 대구시장. 그러니까 제1회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은 무소속입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상황이 다른 것이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 자민련 바람이 불었죠. 자민련. 그리고 그때 당시 민자당에 대해서 대구 정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정부 초기인데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TK를 막 쳐냈죠. 그때 박종교 국회의장, 박철원 막 쳐내고 했죠. 그래서 그때 자민련 바람이 오히려 불면서 JP의 자민련 바람이 불면서 그 이듬해 1996년 대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자당이 몰락을 했죠. 그 연장선상에서 그때 문희갑이 출마를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36.8%를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등이 이의익 자민련이 2등을 했고 그 다음에 3위를 이해봉 그때 국회의원하고 인주도가 높죠. 그 무소속으로 나서 3위를 했고 그때 민자당을 공천을 받은 조hen영 전 대구시장은 꼴찌를 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조영을 막 부추기는 거죠 지금. 친한계에서 그 사례까지 막 들면서 대구에서도
당선돼. 무소속 가도. 지금하고는 이게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보수 정권이었는데, 김영삼 정권 보수 정권이었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지금은 이 좌파 정권이고, 상황도 다르고, 30년 전의 일이고, 또, 정치 지형도 다르고, 그리고 유권자들이 그때는 또 자민련 바람도 불었고, 이거 완전히 이제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했다고 해서 이제 주호영에게 막 내미는 거죠. 무소속해도 당선된다. 나가봐.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주호영이 좋아서 하겠습니까? 그냥 주호영이 나가면은 국민의힘이 그 텃밭에서 완전히 깨지고, 그러면은 망하고, 국민의힘은 망하고, 그러면은 선거 끝나면 장동혁은 물러나고, 그런데 한동훈이 그 사이에 수성가 딱 들어가서 원내로 진출을 하고, 황금 같은 비율이죠. 그 구도죠. 친한계에서 보기에, 친한계 생각할 때. 그러면은 한동훈이 배지 달면서 국민의힘 접수를 하고, 그러면은 친한계 주르르 따서 중심부에 앉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자기들 국회의원 배지 달고. 지금 한동훈이 계속 장동혁이 당은 망하든 말든 자기만 당권을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은 당 망하면은 장동혁도 같이 망하는 거죠. 이 선거에서 패배하면은. 그런데 지금 한동훈 쪽에서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힘은 폭망을 해도 자기들이 다시 장악을 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친한계는 이 언론 보도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주호영 부의장의 무소속 출마 여부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계속 부추깁니다. 계속 이제 한동훈이 뭐라고 부추기느냐 하면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디오에 나와서 주호영하고 이미 연대를 하고 있다. 이미 연대를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대라는 개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의원이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그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것이다. 주호영이 자기가 주장하는 보수 재건이 정말 필요하다고 공감을 해줬고, 보수 재건을 위해 나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을 하고 있다. 서로 이제 같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다른 데 가서 각자 이야기하는 게 죽이 맞다는 이야기죠. 그 연대의 개념이 뭐냐?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표로 가는 게 연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호영과는 이미 연대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부추기는 거죠. 일단 주호영 의원은 오늘은 그 연대설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이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하는 거하고, 자기가 무소속 출마해서 이 수승갑이 빈다고 해서 거기에 한동훈이 출마한다고, 그게 그 자체로 어떻게 연대냐. 내가 떠난 자리에 누가 오든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은 했습니다. 이게 왜 또 미묘한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만약에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죽이 맞아서 연대를 하면은 서로 선거를 도와주게 되는 거죠. 주호영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 가면은 한동훈이 도와주고, 한동훈이 이 무소속으로 수성갑에 출마를 하면은 원래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주호영이 도와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까지는 아니라고 주호영 부의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연대가 필요 없다. 지금 한동훈은 사실상 연대했다. 이미 연대했다 하는데, 주호영은 연대가 필요 없다. 내가 빠지면은 한동훈이 그 자리에 오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무슨 연대냐. 제가 들은 이야기들도 비슷합니다. 한동훈 쪽에서 대구 수성구갑 자리가 생기는 게 중요하지, 무슨 다른 거에 무슨 연대, 꼭 이렇게 연대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뭐 그거는 한동훈이 알아서 할 일이고 뭐 연대는 아니다. 이제 조영 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동훈 쪽은 이미 우리는 다 연대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또 막 흔들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주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국민의힘 선거에서 깨져라 이렇게 막 저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이런 말을 했죠. TV조선에 나가서 이번 지방선거 목표와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승리가 결국은 이 정도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거를 잘 치러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서울과 부산을 이기면은 이 정도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선거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은 승부처니까 승부처에서 승리가 중요하다. 이 말이 것이죠. 그런데 이걸 말꼬리를 한동훈이 잡아서 그러니까 지금 사사건건 그냥 막 스토킹 하듯이 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흠집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이 6.25 전쟁이 났는데 부산만 지키고 나머지 다 뺏기면 승리한 것으로 치겠다는 얘기냐. 다른 곳에 뛰는 사람들은 그냥 지는 것이냐, 그냥 지라는 것이냐. 이거 그냥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거죠. 그런 뉘앙스가 체제가 아닌 거는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거를 아직 하지도 않고 공천도 안 된 상황에서 다 뺏기고 2개만 지키면 이긴 걸로 치겠다는 말이 나오느냐. 2개만 지키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제 지켜 있는 거, 대구, 경북 지키고, 그 성부처 2개 지키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다른 지역까지 그 여파가 이제 성부처에서 이기면 여파가 미치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걸 완전히 왜곡을 해서 이렇게 시비를 위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도 뭐 발끈했죠. 지방선거 승리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 승리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럼 다른 곳들은 지라는 것이냐. 이렇게 한동훈을 향해서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과 부산을 이겨야 다음 총선도 어떤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고 다음 대선으로 가는 교두보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내가 말한 취지를 한동훈이 모르는 게 아니면서 저렇게 어쨌든 말끝마다 터집을 잡고 시비를 건다는 거죠.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정말 발목을 잡는 이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발목을 잡는 것뿐이 아니라 악담을 퍼붓습니다. 선거에서 깨지라고. 배현진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 기사를 보여드릴 텐데 수도권은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판. 지도부 저교. 이게 지금 선거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명색이. 6.3 지방선거 서울지역 판세에 대해서 장동혁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의 방해가 없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방해가 없다면 장동혁이 방해를 안 하면 자기들끼리 해서 충분히 해볼 만하다. 또 김종인 데려가고 가려고 하는 건가요? 라디오에 나와서 자기 윤리위원회 징계, 김종혁 징계를 법원이 2번이나 뒤집은 것은 정당으로서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했다는 걸 국민들 앞에 자인한 것 아닌가? 이거 가처분입니다. 가처분 나와서 이게 나중에 본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은 지위를 회복시켜 준 거죠. 그리고 배현진이 수도권 판세에 대해서 수도권에는 예수님이 나오셔도 안 될 판이다. 이게 지금 서울시당위원장이라는 인물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기는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된다. 그리고 장동혁이 선거를 방해를 한다. 그래서 그러면 따로따로 무슨 선관위를, 선대위를 차리겠다는 것인지 아직 그 뚜렷한 그것도 없습니다. 서울시당의 선거대책위를 따로 꾸릴 것이냐 이런 거는 배현진이 장동혁 지도부나 공천관리위원회의 컬러와는 같지 않게 서울의 컬러를 보여줄 것이다. 아무런 플랜도 없으면서 그냥 말만 가지고 이렇게 자기 정치를 하는. 본인이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춧가루를 뿌리는 그런 행태만 지금 친한계가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죠.